오뎅은 와노 쿠니의 선대 다이묘이자 아키자야 구남자의 옛 주군입니다. 또한 와노 쿠니의 선대 쇼군인 자신의 아버지 코즈키 스키야키에게 와노 쿠니를 물려받은 인물이기에 근본 있는 와노 쿠니의 다이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와노 쿠니의 사람들은 거의 다 오뎅을 존경했으며 와노 쿠니를 부흥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말년에 조금 추해지면 민심을 일으키는 했지만 오뎅이 굴욕을 감수한 이유도 와노 쿠니 때문이기에 언젠가 와노 쿠니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뎅의 진심과 낭만에 감동을 받을 것이며 오뎅을 이전보다 더 존경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가신과 코리의 주민들은 오뎅이 추한 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뎅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오뎅이 와노 쿠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뎅은 역대 와노 쿠니 쇼군 중 가장 강하며 거의 사왕이나 해군 대장에 필적하는 무력을 소유했던 인물이기에 와노 쿠니의 신화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오뎅은 어린 시절 그야말로 개망나니 같은 인물이었으며 한 지역을 통치하는 가문의 장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뎅은 6살 때부터 과소비를 시작하였으며 8살 때부터 도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박을 하다가 도박장에 불을 질러버리고 조폭들과 시비가 붙기도 하였으며 10살 때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4세의 나이에는 국법을 어기고 출국을 시도하였으며 18살이 될 때까지 방화, 폭행, 도박 등 중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의 아버지 코즈키 스키야키는 오뎅을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쓰레기들의 도시라고 불리던 쿠리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코즈키 스키야키는 오뎅을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오뎅은 와노 쿠니의 후계자가 된 이후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쿠리의 항구에 거대한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쿠리의 항구로 갔고 그곳에서 흰수염 해적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을 보자마자 이제껏 만났던 인물들과는 격이 다른 사내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흰수염을 공격하며 흰수염에게 같이 항해를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오뎅이 남의 수하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며 폐왕색 패기를 지닌 인물인 것을 파악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흰수염이 폐왕색 패기를 지닌 자를 수하로 받지 않는 이유는 과거 흰수염이 록스 해적단이던 시절에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흰수염과 오뎅은 연이 닿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흰수염은 와노 쿠니에 들러서 2주간 머무르기로 하였고 오뎅은 계속하여 흰수염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오뎅 몰래 출항을 하려 하였고 감사의 의미로 보물상자를 내려놓고 새벽에 출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이 몰래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흰수염이 출항하자마자 모비딕의 쇠사슬을 건 뒤 흰수염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이 오뎅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쇠사슬을 놓지 않는다면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뎅은 3일을 버티며 흰수염의 동료가 되나 싶었으나 3일 종료까지 한두 시간을 남겨두고 해적에게 위협을 당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토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토키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쇠사슬을 놓고 토키를 지켜주려고 토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오뎅을 괴물로 착각하여 도망쳤고 흰수염도 오뎅의 낭만에 반하여 오뎅을 흰수염 해적단에 받아줍니다. 오뎅은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뒤 빠르게 적응하였고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주며 흰수염 해적단에 녹아듭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을 자신의 선장으로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오뎅에게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하였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흰수형이라고 말하며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의 이름을 등에 업고 많은 활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오뎅에게 자신의 이번 대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오뎅도 이를 수락하며 오뎅은 흰수염 해적단 이번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이스가 이번 대대를 맡을 때까지 이번 대대는 오뎅 이후 그 누구도 맡지 못하였으며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스도 오뎅을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명성을 듣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오뎅은 짧은 기간 동안 흰수염 해적단에 머물렀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떨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뎅은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고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며 무자비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우연히 로저가 있는 섬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로저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자였기에 카무사리 한 방으로 오뎅을 제압했고 흰수염은 멀리서 날아와 로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패왕색 2차 각성자들의 수준 높은 경합을 보여주었고 오뎅은 이둘의 경지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로저는 친선전을 한 다음에 늘 그랬듯이 술을 먹고 재화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집니다. 오뎅은 코즈키 가문의 후계자이기에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으며 로빈과 함께 유일무이하게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해적왕이 되려면 오뎅이나 로빈처럼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에 해적왕의 목표였던 로저는 흰수염에게 오뎅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의 형제나 다름없던 오뎅을 선뜻 내어줄 수 없었기에 계속하여 거절하였지만 오뎅과 로저가 무릎을 꿇고 빌자 흰수염도 할 수 없이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은 로저 해적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저는 오뎅을 영입할 당시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에 로저 해적단은 오뎅을 영입하자마자 원피스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로저는 하늘왕국, 용궁왕국, 신세계의 여러 섬들을 거쳐 결국 세계 최초로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오뎅의 도움을 받아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한 로저 해적단 전원은 폭소하였고 원피스가 있는 섬을 웃긴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라프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원피스의 존재와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은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러한 인물이 나오도록 대해적 시대를 열기 위해 자수한 뒤 전세계에 원피스의 정체를 공표합니다. 또한 오뎅도 훗날 조이보이가 재림한다면 반드시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와노쿠니로 돌아가서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오뎅이 모험을 마치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을 때는 오로치와 카이도우가 와노쿠니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오뎅도 단신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기에 그들이 오뎅에게 강제로 시킨 굴욕적인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와 오로치는 오뎅과의 약속을 계속하여 어겼고 결국 분노한 오뎅은 자신의 9명의 충신들과 함께 오로치와 카이도우를 처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뎅과 카이도우는 1대1로 맞붙기로 하였고 로저 흰수염과 생활하며 사왕급의 전투력을 가지게 된 오뎅은 카이도우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카이도우를 베어버릴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치는 이대로 가면 카이도우가 패배할 것을 직감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뎅의 아들인 모모노스케로 변신하여 오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은 결정적인 순간에 빈틈을 보이며 카이도우에게 패배해버렸고 카이도우는 찝찝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카이도우와 오로치에게 패배한 오뎅은 결국 사망위기에 빠졌고 카이도우는 오뎅을 가마솥에 넣고 불태우며 고문을 하며 원피스의 정체를 말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뎅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며 결국 팽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자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하였고 만약 끓는 기름에서 1시간을 버티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수락하였고 오뎅은 진짜로 기름 속에서 50분 넘게 버텨내며 1시간을 채울 기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와노쿠니의 주민들도 오뎅이 왜 알몸으로 5년간 춤을 췄는지 사건의 진상을 깨닫게 된 이후 오뎅을 살려달라고 빌었고 이대로 가다간 와노쿠니의 다이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로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오뎅도 총으로 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뎅은 죽기 직전 가마솥 밖으로 튀어나와 와노쿠니를 개국하라 라는 명언을 남고 훗날 조이보이가 재림한다면 그를 도우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뎅은 유언을 남긴 뒤 결국 사망해버렸지만 와노쿠니의 가신들과 모모노스케가 그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결국 루피가 조이보이가 되어 와노쿠니에 강림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와노쿠니를 지배했던 오로치도 결국 코즈키 가문의 모모노스케에게 다이묘 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는 로저의 카무사리의 원컵날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했기에 사왕이나 해군대장과 비교하면 덕없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로저 흰수염과 지내며 수련을 하고 패기의 2차 각성을 익힌 이후에는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였고 사왕과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에서 킹과 퀸 등 백수의 적단을 상대한 이후에도 카이도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네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샹크스, 록스, 오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이미 사왕을 초월한 강자이며 샹크스도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입니다. 그렇기에 오뎅이 최소 사왕급의 강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엠마는 과거 오뎅이 다루던 명검으로 미호크의 흑도 요루, 로저의 에이스, 와노쿠니의 흑도 슈스이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명검으로 꼽히는 검입니다. 오뎅은 엠마를 이용하여 카이도우를 뵐 뻔하였으며 실제로 오로치의 방해만 없었더라면 카이도우를 베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사망한 이후 엠마를 히오리에게 맡겼으며 훗날 조로가 흑도 슈스이와 엠마를 교환하며 엠마는 조로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를 획득한 이후 전투력이 수직 상승하였기에 엠마가 얼마나 대단한 검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조로가 오뎅의 검을 물려받은 이후 오뎅의 원수와도 같던 백수의 적단을 부숴버린 데 일조하였고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는 킹을 쓰러뜨렸기에 이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